예, 5월 7일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긴축 부담 완화되면서 시장이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환율이 136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1350원에서 7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일단 1360원까지는 빠졌고, 종목은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워낙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어떤 대형 IT주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 빠지면 외국인들은 돌아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매수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만 오른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열린 나라는 이제 대체로 다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은 뭐 워낙 이제 그동안 올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항생지수 빠지는 거는 뭐 그동안 계속 올라서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대체로 오늘 개장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강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내려가면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뭐 튀는 요인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국채금리가 이제 계속 내려간 점,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최근에 이젠 안 올라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준 게 파월의 발언. 이제 더 이상 다음 정책은 인상이 아니다, 동결하거나 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런 어떤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리 상승을 막고 약간 빠지게 만들었고, 주말에 고용지표 나오면서 이제 국채금리가 결정적으로 빠졌고, 현실적으로 보면 연중 최고치로 다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뭐 금리가 뚝 떨어질 것 같지도 않긴 하지만, 어쨌든 적어도 금리가 이전보다는 레벨이 내려갔기 때문에,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금리가 0.2%포인트 움직일 때마다 지수가 50포인트 정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코스피가 50포인트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간 만큼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금리 관련된 주요 발언들 보면 파월 의장, 존 윌리엄스, 토마스 바킨, IMF 총재, 대부분의 사람들의 발언 중에서 공통적으로 뭐냐면 어쨌든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올린다는 얘기 안 하고 어쨌든 내릴 건데 그 시기의 문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 번 정도, 최근의 지수는 금리 인하가 한 번 정도 단행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두 번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일부에서는 뭐 7월부터 내려서 더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번인 줄 알았다가 두 번까지는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큼 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최근에 발언들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데이터로 보여져요. 이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물가지표가 후행하는 거 가지고 계속 물가지표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주거비용, 이미 새로운 임대계약은 주거비용 중에서 임대계약에서 월세 내는 거는 이제 완전히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상승률만 놓고 보면 코로나 이전의 상승률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CPI에 적용되는 그 주거비용은 아직 그 정도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직 완만하게 빠지잖아요. 이게 CPI에 적용되는 저 레벨은 후행하거든요. 이게 먼저 반영이 되고, 이거는 뒤늦게 반영이 됩니다. 한 몇 분기 정도 뒤에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여름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PI도 드라마틱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연준 인사들이라든가 주요 분석가들은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보면 톰리가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올해 여름 지나가면 CPI가 뚝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월에 주식 사놔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대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지난주부터 이제 부쩍 제기가 된 게 주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빠질 것 같다. 실제로 5월 CPI 전망치 보면 전월 대비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0.1%,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월까지는 어떻게 좀 높게 나올 것 같은데, 5월 지표가 발표되는 6월부터는 아마 데이터가 제법 떨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연준 인사들이 기존보다는 좀 톤이 낮아진,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일부 영향을 준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에서 돌아왔다라는 점도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아침에 보여드린 건데, 외국인 선물은 1350원 넘어가면서부터 선물 매도로 바뀌었고, 현물은 주춤주춤하기 시작한 게 1370원. 그런데 외국인 오늘 1360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중간되는 정도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만큼은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 붙여놓고, 그동안에 팔았던 선물을 상당 부분 복원시켜 놓고, 선물 사니까 당연히 현물도 따라오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다음 레벨을 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환율이 보시다시피 빠지긴 했지만 종가 고가로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 1360원은 외국인들이 계속 오늘 같은 매수를 이어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1350원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완만하게 나가줘야 외국인들이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일단 오늘 올려놓고, 그러니까 일단 오늘 올려놓고 그 다음을 좀 찾아보자. 뭐 이 정도여도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선물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오늘 선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위로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매수 여력이 한 7만 계약, 아래로 한 3만 계약, 4만 계약 정도 남아서 올리려고 작정하면 200포인트, 때리려고 작정하면 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그거를 좌우하는 건 결국에는 금리와 환율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뭐 사실 뻔한 얘기예요. 그 뻔한 얘기긴 한데 뭐 비 오면 우산 들고 나가야 돼요. 이런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어쨌든 선물이 바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올렸죠. 선물 올렸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 1, 2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갈 공간이 막혀 있었거든요. 선물을 막아서 눌러놓으니까. 근데 저게 위로 올려버리면 공간이 열리게 되니까 그 단계만큼 두 종목의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환율 금리가 이제 선물을 돌려 세워줬고 그게 이제 대형주를 올려주고 지수를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가 가격이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거의 5% 가까이 급반등을 하고 하이닉스도 18만 원 정도까지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근데 다만 두 종목이 살짝 다르죠. 삼성전자는 종가가 고가 수준인데 하이닉스는 이제 윗골이 맞고 밀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율하고 비슷하게 올려놓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돌아섰다라기보다는 이제 올려놓고 그 다음을 좀 보자. 이런 어떤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이제 외국인들 뭐 모처럼 1조 1천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개인이 양시장 2조 팔았거든요. 저 2조 판 거는 나중에 든든한 매수 자금이 될 수 있죠. 저 2조를 그대로 다 매수로 돌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 중에 일부라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향후에 또 생기는 거니까 시장이 이제 좀 조정 나오는 날 그렇게 깊은 조정이 안 나오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수급은 다행스럽고 근데 뭐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거 제가 아마 역대 선물 순매수 규모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들어오면 좋은데 뭐 한 방에 너무 쳐서 약간 투기적인 파생 장난도 오늘 지수에는 좀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기관에서 금융투자만 매수했잖아요. 다른 쪽 다 팔았고 그러니까 조금 오늘장 같은 경우는 파생 시장 영향도 상당히 좀 크게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이제 6천억 원 정도 매수하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저는 이게 더 주목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삼성전자는 어차피 매수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은 이제 계속 매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현대차는 팔고 기아를 샀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매수로 돌아서 금리 안정이 됐을 때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를 과연 돌릴 거냐. 근데 이제 오늘 돌렸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은 이게 금리 이 외부 조건이 좀 괜찮아지면 매수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뭐 금융 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제 매수 쪽에 많이 포진해 있는 모습이었고 그 외에 이제 금융주가 좀 매도로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매수 상단에 매수권 종목에 되게 많이 붙어 있었고 매도 쪽은 뭐 제약바이오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매도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그 알테오젠이나 뭐 에코프로, HLB, 미과 하여튼 보면 업종이 이렇게 일관되게 특정 업종을 단체로 담았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종목 안에서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특정 종목을 뭐 이렇게 샀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갖기는 조금 애매한 그러니까 골라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시장을 정리해 보면 그 이벤트가 이번 주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가 없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뭐 연준 인사들의 발언 정도 가지고 시장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존의 매파들 예를 들어서 뭐 닐 카시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톤다운 할 거냐, 그러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 지금 금리는 내릴 때는커녕 오히려 올려야 돼 뭐 이런 취지로 말이 나올 거냐, 요거 되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금리가 환율이 내리면서 수급이 바뀐 정도 아까 뭐 제가 예를 들면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일관성을 갖는지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갈 때 하부에 있는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반짝이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애매했잖아요. 보험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환율이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일관성 있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그럼 이제 좀 그동안에 상승했다가 한두 달 정도 눌렸던 종목군들이 한동안 시세가 나오는 그런 국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오늘 뭐 IT, 조선, 보험,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뭐 워낙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견조한 이제 그런 날이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역대 미국 강세장 기간이거든요. 역대 이제 미국 강세장 기간을 쭉 나열해놓고 보면 평균적으로 한 60개월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년이죠, 5년. 한번 가면 이제 5년 정도 강세장이 나왔는데 지금 1년 반, 지금 18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적게 강세장이 진행이 됐던 구간이 26개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8개월 정도, 가장 길게는 뭐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8개월, 평균치로 치면 한 3년?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지수는 그렇게 의미 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뭐 겁을 먹거나 너무 흥분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강세장의 특징이 모든 종목에 수익률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장은 모든 종목에서 수익률에 기회를 주는데, 상승장은 주도주가 있어서 이제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장세의 특징이 바로 강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별화 장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급 동향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괜히 뭐 종목들 그냥 엄한 종목들보다는 지금 이제 좀 메인에 있고 실적이라는 명분이 분명히 있어서 내가 인내심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계속 안내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 ADR, PBR 지표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을 하시고 공지해 보시면 맨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ADR, PBR 지표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 데이터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한 1, 2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계산할 때 상승 종목수 나누기 하락 종목수로 하는데, 그 상승 종목을 어느 구간까지 범위까지 둘 거냐에 따라서 이 수치가 조금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거의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하고는 1, 2포인트 정도 차이라서 추세는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상 크게 뭐 한 75에서 80 정도 수준이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서, 이제 여러분들 뭐 ADR 하는데 그거 도대체 어디서 보냐, 꼭 여기서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일주일 단위로 PBR 데이터도 이제 업데이트해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만 고릴라 리서치 가입 이벤트 진행합니다. 여기 가입하시면 기업 분석 보고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교육 동영상 강좌, 그다음에 매일 거의 매일이죠. 거의 매일 그 멤버십 브리핑, 이제 HTS를 통해서 직접 하는 멤버십 브리핑,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콘텐츠 제공해드리고, 이번 달에 이제 추가로 AI 주가 예측 서비스, 이거는 추천 개념도 아니고 적중할 거니까 이거대로 하세요, 이런 개념 아닙니다. 그냥 참고 자료로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는 리딩하는 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제공이 되니까 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